4월 총선에서 전직 동장의 투신 자살 사건을 몰고 온 광주 동구 불법 조직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이 지역에서 당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구형한 1년보다 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구속된 하급자의 불법 선거운동이 상급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앞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19대 의원 70여 명의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어제 그 재판 결과를 보면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높아졌어요. 네.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선거 사범 중에서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또 유권자들을 매수하거나 내지는 유도하는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도록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라 이런 방침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례적으로 그 검찰이 1년을 구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한 걸 보면 그 법원에서 앞으로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조금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사실은 네. 굉장히 뭐 오래된 사건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박주선 의원은 광주 동구에 민주당 후보로 처음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후보 경선을 하다 보니까 이 경선인단을 모집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유재명 광주 동구청장에게 내 지지자들을 모아서 등록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요. 유재명 구청장은 다시 이 동장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고 동장은 이 통장들을 동원해서 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한 전직 동장은 투신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그 사건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결국 최종 책임자를 엄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그 하급자들, 이 조직의 하급자들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어도 이런 하급자들의 불법 행위의 이익은 최고 자리에 있는 이 상급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점 때문에 엄벌에 쳐야 된다고 하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여서 선고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어제 그 재판장이 보니까 그 선고에 앞서서 네. 어떤 사례를 한마디 하셨던데 보니까. 아, 법원에서요? 예, 법원에서는 이 영업사원 사례를 네.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막 읽어줬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최종 그 아래 단계에서 이 선거인단을 모집했던 한 네. 평범했던 가정주부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주부는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갈 새가 없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냐고 정말 재촉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내 책임은 없고 당신들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기는 식의 환멸을 느꼈다. 이렇게 밝힌 내용까지 모두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읽어내려가서 주변을 아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박 부장. 근데 어제 그 재판부가 이제 그 선고를 하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에다가. 현행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아마 법원의 아까 이 차장께서 얘기한 단호한 의지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체포 동의서를 법원이 즉시 발급을 해줬고 검찰이 아마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 사무처에 체포 동의안을 아마 곧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 제출이 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시간으로부터 72시간 내에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박주선 의원 네. 입장에서 보면 이제 3번 구속됐다, 3번 풀려나고 또 이번에 이제 연루가 돼서 이제 또 과연 사법처리에 대한 관심인데 네. 좀 기구하다 뭐 이런 자기 좀 한탄을 했다고 그래요.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특히 저희 또 동아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도 뭔 놈의 팔자가 이러냐. 내가 3번을 구속 기소, 2번을 불구속 기소, 도합 5번을 기소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이겨냈다. 이번에도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이겨낼 거다라는. 다 다른 항목이죠? 뭐 선거법이라든지 매번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 유형은 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1999년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온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기업 그룹 회장의 부인이 대납해줬다. 네.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수사기밀을 알면서도 유출했다. 뭐 이런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선거 부정과 관련돼서 뭐 엄단을 해야 되고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박주선 의원 사건이 아주 뭐 좀 세간에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선거 부정과 관련돼서는 좀 뭐 철저한 응징과 처벌이 있어야겠습니다.